2022년 1월 마지막, 2월 첫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안정적인 신규 감염 및 병원 입원 숫자를 기록 중이기는 하지만 사망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소식과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 대한 부스터샷이 승인된 가운데 부스터샷 접종자만 완전 접종자로 분류가 논의되고 있는 소식, 호주 네 번째 백신인 노바백스 사용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의 많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태가 호주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최고조에 달했거나 거의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호주의 1일 확진자 수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급증했던 입원 환자 수와 집중 치료 환자 수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확진자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물류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 슈퍼마켓인 콜스와 우럴스는 근무자들이 복귀를 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해열 진통제, 화장지에 대한 구입 숫자 제한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배분을 위해 연금 수급자, 참전용사, 저소득자 등 복지카드 소지자들 약 660만 명에게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약국에서 3개월 동안 최대 10회까지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주에 1,300만 회분의 검사 키트가 도착을 하고 2월 첫 3주 동안 약국에만 배포될 2,200만 회분이 추가로 도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케이스 숫자나 병원 입원율이 안정화되는 부분과 상반되게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사망자 숫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1일 사망자 수가 98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1일 최고 사망자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1일 확진자 수나 병원 입원 환자 및 집중치료 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도 한동안은 높은 사망률이 유지될 것이라며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에게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올해 부활절 전에 해외 여행객들이 호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부터는 호주는 국경을 일부 개방해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숙련된 기술자들이 호주에 입국을 시작했고 한국과 일본과는 특별 협정을 맺어 관광객들의 입국도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더 이상의 국경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총리는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 관련 확진자 수가 한두 달 안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과 해외 여행객들이 호주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종 사례가 아직은 매우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호주의 여러 지역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BA2로 불리우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에 대해 얼마나 전염성이 있는지를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발견이 됐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우려 변종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호주 3차 백신 부스터샷의 경우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 호주 전체 인구의 약 37%가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호주 부스터샷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학교 개학을 앞두고 감염자 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호주식 의약품청 TGA에서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호주 면역기술자문위원회 ATAGI의 최종 심의가 통과가 되면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도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의료당국은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이미 승인이 되어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1차 접종률은 약 37.92%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의 초중고등학교에는 이미 진단 키트가 전달이 되어 학생들은 학교에 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자체 진단 키트를 이용하여 코로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백신 완전 접종 기준은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한 경우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장관은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경우에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데 이어 빅토리아주 주 총리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그 외 각 주정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해 토론 중에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저지를 위해 현행 규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치는 2평방미터의 밀도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업소에서 춤과 노래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식음료 업체와 소매점을 비롯한 특정 시설에서의 QR코드 체크인 규정도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사업체들에 대해 주 정부가 1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잡세이버 2.0으로 명명이 된 이번 재난 지원 패키지는 올여름 오미크론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겪은 중소사업체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혜택 대상 업체는 1월 한 달여 동안 매출이 40% 감소한 업체로 해당 업체들은 2월 한 달 동안 지급해야 할 급여의 20%까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호주 면역기술자문위원회 ATAGI가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 백신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호주에서 사용 가능한 네 번째 백신이 됐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2월 21일부터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게 되고 1차, 2차 접종 간격은 3주입니다. 호주는 총 5,100만회 분을 주문한 상태인데요.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방식과 달리 정통적인 단백질 재조합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적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다른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 등 부작용을 경험했던 사람이나 백신 거부자들의 두려움을 줄여 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안정적인 신규 감염 및 병원 입원 숫자를 기록 중이기는 하지만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과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 대한 부스터샷이 승인된 가운데 부스터샷 접종자만 완전 접종자로 분류가 논의되고 있는 소식, 호주 네 번째 백신의 노바백스 사용 승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